식초로 소독을 하면 고양이의 턱드름이 개선된다. 고양이가 깜짝 놀랄 것 같은데 여기에도 많이 생긴다. 고양이 피부병 오해와 진실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신TV 거대 고양이 양신 나흥식 수의사입니다. 오늘은 저희 묘의보감에서 고양이 피부에 관련돼서 어떻게 보면은 보시게 나왔어요. 인터넷이나 여러 군데 떠돌아다니고 있는 허위 정보들 하나하나씩 분석하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고양이 피부 장벽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또 과학 시간 시작됐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약간 생물 시간 맞고요. 사람의 피부와 고양이 피부는 상당히 다르다라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가장 큰 차이는 고양이는 땀이 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무슨 소리야, 고양이 긴장했을 때 발바닥 만지면 땀 흥건하게 젖어있던데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전체 피부 표면으로는 맑은 액체가 나오는 장액샘이 있지만 고양이는 이 장액샘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대신 사람과 고양이 모두 기름샘을 갖고 있는데, 보통 막 얼굴 기름진 사람들 있잖아요. 기름진 사람들은 피지샘이 발달한 거거든요. 사람 여드름하고 좀 비슷할 수 있는데요. 이 피지에서 생기는 기름 물질은 보통 모낭을 통해서 밖으로 배출이 돼야 되는데, 배출이 되지 않고 모낭 안에 쌓이게 되면은 보통 탈락한 털이나 면포라고 하는 블랙헤드가 생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간혹 블랙헤드 뿐만이 아니라 털이 같이 빠지기도 하고, 털이 빠지는 거 옆에 빨갛게 일어나기도 하고, 오돌토돌 뭐가 나기도 하고, 딱지가 지기도 하고, 아닌데 나 블랙헤드만 있는 거 아닌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이 이유는 이 블랙헤드처럼 생기는 면포, 이거는 턱드름의 초기 증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증상이 심해져서 2차적인 세균 감염, 바이러스 감염, 곰팡이 감염, 여러 가지 것들이 합쳐질 경우에는 이렇게 딱쟁이가 지거나 부들투들 여드름이 생긴 것처럼 올라오거나 이러한 증상들까지 보인다는 거죠. 초기, 중기, 말기에 따라서 여러 증상들이 혼합돼서 나타날 수 있어요. 충격을 들었던 요법 중에 하나는 바로 식초입니다. 식초로 소독을 하면 고양이의 턱드름이 개선된다. 근데 식초는 일단 냄새부터 심하지 않아요? 냄새가 심해서 고양이가 깜짝 놀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식초라는 거는 향이 강하기 때문에 소독 효과가 있다라기보다는 향이 너무 강해서 고양이들이 오히려 그 상황을 되게 무서워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 제품을 쓰는 경우도 있는데, 일부 제품에서는 자일리톨 성분이 들어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고양이 턱이나 꼬리 쪽을 그 제품을 사용해서 섭식했을 경우에는 자일리톨 중독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거죠. 보통 고양이 턱드름 하면은 여기에 생기는 거라고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고양이 턱드름은 여기에도 많이 생긴다. 입 주변에 많이 생긴다는 거. 꼭 고양이 턱에만 나타나는 거 아니다. 입술 주변에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양이 턱드름 원인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 설명드렸던 영상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턱드름을 예방하는 법들을 그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저희 묘의보감은 저희 양신TV의 영원한 친구가 되고 싶은 브리치테일에서 제작 지원해서 지금 준비했는데요. 언제나 협찬 광고라던가 이런 것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저희 아이니, 포뇨, 아토미, 아미들은 아이고 이미 벌써 이게 광고인지 아네요. 우리 또 2년간 친구가 되고 있는 우리 조공 릴리프를 이렇게 맛있게 얌얌 쩝쩝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되게 환영했어요. 왜냐면 초기 턱드름 경우에는 생각보다 스팀 타올을 준비해서 고양이를 계속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고 제거해주는 게 생각만큼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제품들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이건 진짜 찐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호랑이가 상처 났을 때 자신의 몸을 치유하기 위해서 뒹굴었던 풀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바로 병풀이라고 하는 풀입니다. 이 병풀 안에는 마데카소사이드라고 하는 이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시카토너 제품의 핵심 성분이 아마 마데카소사이드가 80% 이상 함유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마데카소사이드라고 하면 어려운 말 같지만 다치면 뭐라고? 마데카솔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상처 치유라던가 염증을 완화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거고요. 페토세라 시카토네는 이런 유수분 밸런스를 유지시켜주면서 상처 치유에 효과가 있는 이 병풀의 추출물들이 82% 정도 함유되어 있다고 해서 당연히 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건 진짜로 내가 광고를 하고 싶었어. 농담이 아니라. 향이 거의 자극적이지가 않아. 일단은 향 자극이 없어요. 되게 좀 약간 보송보송한 느낌? 진짜로? 고양이의 경우에는 핥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남은 제품을 고양이가 핥아도 무해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별로 겁내하지 않네요. 냄새 맡아봐. 무섭지 않아? 이런 제품도 같이 있어요. 보송 장면이 좋네요. 그래서 이렇게 충분히 적신 다음에 뭐야 얼굴 밑이나 이런데 있거나 싫어. 이렇게 적셔준 다음에 가볍게 포뇨의 경우에는 턱드름이 심하지는 않은 편이에요. 사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냥 이렇게 마사지 하듯이 이렇게 닦아주시면 된다라는 거. 고양이들은 이렇게 페로몬을 이렇게 묻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페로몬을 묻히듯이 마사지 해주듯이 여기 스며들어서 스물스물 만지는 걸 싫어하는 고양이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바로 끝나자마자 좋아하는 간식을 제공해서 이렇게 턱을 만지는 거에 대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는 것이 더욱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고양이 원형 탈모의 원인은 모든 게 링웜이다.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짧게 설명하고 갈게요. 링웜은 동그랗게 털이 빠지는 질환을 의미하고요. 곰팡이가 원인이 돼서 동그랗게 원형 탈모처럼 생기는 병이라고 해서 링웜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고양이 피부에 동그랗게 털이 빠지는 걸 보면은 링웜 걸렸네 라고도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고양이 탈모의 원인은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모든 원형 탈모가 링웜은 아니다 라는 거예요. 곰팡이가 원인이 되기도 하고 세균이 원인이 되기도 하고 단순하게 아무 이유 없이 털이 빠지기도 해요. 뭐 스트레스성 탈모라고 하잖아요. 요즘 스트레스성 탈모 아니? 맞아? 제가 지금 스트레스성 탈모네. 그래서 슬프다. 사이코제닉 알로페시아라고 해서 심리적인 탈모가 오기도 해요. 또한 면역 관련된 질환이 있어서 탈모가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음식 알러지가 생겨서 붓거나 털이 빠지기도 하고요. 아토피 같은 질환도 면역 매개성 질환이기 때문에 털이 빠지기도 하죠. 또한 갑상선 기능 항진증 같은 경우는 털 자체가 푸석푸석해지면서 탈모로 또 진행이 되기도 해요. 모든 것들이 원형 탈모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원형 탈모가 생겼을 경우엔 병원에 가셔서 검사를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피부 관련된 검사는 여타 검사들에 비해서 정말로 비싸지 않은 검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비용을 들여서 검사를 받아보면은 제가 방금 설명드린 여러 원인들에 대한 감별 진단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병원에 가면은 가장 먼저 받는 거는 DTM이라고 하는 곰팡이 배지 검사일 거예요. 곰팡이 배지 검사의 경우에는 털을 뽑아서 배지에 심어가지고 색깔의 변화를 보는 검사입니다. 이게 가장 대표적인 곰팡이가 원인이 되냐 안 되냐를 감별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검사 기법이에요. 두 번째로 하는 검사는 피부에 털을 뽑아서 그거를 현미경으로 직접 관찰을 하는 거예요. 많은 탈모인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털은 무조건 계속 자라서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털이란 것은 성장기가 있고 유지기가 있고 휴지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털을 하나 뽑아서 현미경으로 보면요, 털 뿌리에 있는 모낭의 상태를 보고 지금 이 털 상태가 휴지기다, 성장기다, 유지기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털은 한번 성장기였다가 유지기였다가 휴지기, 이 사이클을 계속적으로 반복을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털은 계속 빠지고 털이 다시 자라고 이런 상태를 유지한다고 보시면 돼요.
피부를 긁어서 하는 검사 방법도 있어요. 모낭에 살고 있는 모낭충을 감별 진단하기 위해서 하는 검사예요. 모낭충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모낭 안에 살고 있는 기생충이기 때문에 보통 면역력이 떨어져서 사람도 이 코에서 예전에 비타민 봤더니 이게 코에서 모낭충 확인하는 경우도 되게 많더라고요. 사람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질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낭충은 털의 뿌리를 약화시켜서 털을 빠지게 해서 탈모를 또 일으키기도 하죠. 간혹 다른 원인이 있지 않은지 확인하기 위해서 피부 자체를 테이프를 붙였다가 떼서 하는 테이프 검사법도 있습니다. 이러한 검사법은 세균이 증식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검사법이에요. 감염도 있고 발적도 있다라고 한다면은 세균 배양을 진행을 해서 어떠한 세균들이 증식이 돼서 지금 탈모를 일으키고 염증을 일으키는지 확인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 많은 검사 방법들을 진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가 안 나왔다. 얘가 왜 탈모가 있는지 모르겠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탈모의 원인을 찾지 못하겠다라고 해서 알로페시아 X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특별한 원인이 있지도 않고 특발적으로 털이 빠지는 경우도 있다라고도 해요. 그런 경우에는 마지막 방법은 피부의 일부분을 떼서 조직 검사를 보내는 방법까지도 진행하기도 해요. 방금 제가 설명드린 조직검사를 제외한 단순한 검사들은 비용이 크게 발생하지 않으면서 감별 진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병원에 가셔서 이 검사 방법들을 추천을 해드려요. 스테로이드 하면은 많은 분들이 스테로이드 포비아라고 할 정도로 많은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고양이 스테로이드에 대한 사용은 개에 비해서는 훨씬 안전하다고 할 수 있다. 스테로이드라는 약물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소염 효과가 있는 약물이에요. 고양이 피부병에 있어서 이 스테로이드는 저도 자주 사용하고 있는 약물이기도 해요. 특히 어떤 질환에 사용을 많이 하냐면 염증 질환이 있을 때 뭐 발적이 됐다던가 빨갛게 부풀어 올랐다던가 아니면 간지러움이 심하다던가 특히나 간지러움을 일으키는 아토피라던가 면역력과 관련되어 있는 음식 알러지라던가 뭐 IBD라고 하는 염증성 장질환 같은 경우에는 스테로이드 질환을 장기 투약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스테로이드는 장기 투약하면 이거 위험한 거 아니야? 라는 질문들도 하세요. 장기적으로 알맞은 용량을 잘 사용한다면 확실히 부작용은 강아지에 비해서 덜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되게 학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저희가 동물병원에서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경구약으로 쓰는 이 스테로이드만 하더라도 강아지의 경우에는 초기에 용량을 일정 이상 쓰면은 바로 즉각적으로 증상이 나타납니다. 뭐 부작용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어떤 증상들이 가볍게 나타나냐면요. 물을 많이 마신다던가 소변을 많이 본다던가 뭐 갑자기 식욕이 폭발한다던가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면 고양이한테도 이러한 증상들이 똑같이 나타나냐? 개와 같이 나타나는지를 관찰한 연구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가장 경미한 부작용 중에 하나인 음수량이 늘어난다던가 소변량이 늘어난다던가 이러한 증상들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고양이라는 종 자체가 스테로이드에 대한 내성은 강한 걸로 밝혀져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중요한 건 이 스테로이드 약물의 특징 중에 하나는 갑작스럽게 약을 중단하면 안 됩니다. 보통 일주일이나 2주 텀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약 용량을 감량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특별히 없고 약을 끊어야 되는 상황이 됐다라고 한다면은 고양이든 강아지든 단계적으로 시간을 가지고 감량을 해나가는 것을 추천을 해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고양이 피부에 생기는 작은 종개 같은 것들을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생각보다 고양이 피부에 생기는 작은 종개는 큰 문제의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대표적인 게 비만세포종이라고 하는 종양인데요. 고양이의 경우에는 이 비만세포종이라고 하는 종양은 악성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초기에 발견을 한다면은 빠르게 가까운 동물병원에 가셔서 조직검사를 꼭 받으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고양이 피부에 생긴 사마귀 같은 종개라던가 작은 종개라고 하더라도 너무 가볍게 보지 마시고 동물병원에 가셔서 꼭 조직검사 받으셔서 좋은 종양인지 악성 종양인지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되는 건지 확인을 꼭 받으실 것을 추천드릴게요.
저희가 묘이보감에서 고양이 피부병에 대한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한 번은 꼭 짚고 넘어가고 싶었는데요. 뭐 스테로이드부터 해서 보통 턱드름, 그 다음에 고양이 탈모, 고양이 종개 등등 여러 피부병에 대한 오해와 진실 꼭 이 영상을 통해서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이 영상 제작 지원해주신 브리티케, 페토세라, 치코토너, 흥해라!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